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손에 쥐고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죠? 오늘 바로 그 평범한 기술 속에 숨겨진 정말 엄청난 천재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한때 우리 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런 기기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좀 옛날 물건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그 천재성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놀랍도록 복잡하고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의 혁명이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음악을 듣고 또 영화를 보던 방식이 정말 완전히 영원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녀석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등장해서 엔터테인먼트의 판도를 바꿔버린 상징, 바로 애플의 아이팟이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80GB짜리 아이팟 하나에 노래를 2만 곡이나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팟이 혁명이었던 이유입니다. 내 평생 모은 CD 수백 장이 그냥 이 주머니 속 작은 기기 하나에 다 들어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이팟의 진화 속도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했습니다. 2001년에 첫 모델이 나오고 나서 보세요.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작아지고 기능은 더 많아지고 그냥 기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죠. 작고 귀여운 미니, 화면도 없이 그냥 꽂고 듣는 셔플, 그리고 이 컬러풀한 나노를 거쳐서 마침내 아이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팟 터치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럼 이 작은 아이팟 나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와, 복잡한 회로가 얽힌 메인보드에 얇은 스크린, 그 유명한 클릭 휠 컨트롤러,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랑 배터리까지. 이 모든 게 가로 4cm, 세로 9cm도 안 되는 공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엔지니어링 기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음악 얘기는 이쯤 하고 그럼 영화는 어땠을까요? 음악에 아이팟이 있다면 영화의 혁명은 이 반짝이는 디스크, 바로 DVD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술 발전이 한눈에 보입니다. CD에서 DVD, 그리고 블루레이로 가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레이저 빛의 파장이에요. 더 짧은 파장의 레이저를 쓰게 된 거죠. 빛의 파장이 짧아지니까 디스크 표면에 더 작고 촘촘하게 데이터를 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작은 홈들을 피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 결국 똑같은 크기의 디스크에 CD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보는 곳에 대한 과학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걸 눈으로 보게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바로 액정, 영어로는 리퀴드 크리스탈이죠. 이게 정말 신기한 물질이에요. 이름 그대로 액체이면서 동시에 고체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19세기에 발견됐는데 평소에는 액체처럼 흐르다가 전기를 가하면 고체처럼 분자들이 딱 정렬을 해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빛을 통과시켰다 막았다 하면서 화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LCD 화면에서 빛이 어떻게 그림을 만드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뒤에서 하얀 빛을 쏴줍니다. 이 빛이 첫 번째 문, 즉 평광판을 통과하면서 한 방향으로 정렬돼요.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받은 액정이 이 빛을 살짝 비틀어주고요. 이제 빛은 빨강, 초록, 파랑 색깔옷, 즉 컬러 필터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을 통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보는 픽셀의 밝기와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수백만 개의 픽셀에서 동시에 1초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면서 우리가 보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정교하죠? 자,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기술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반대로 빛을 포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바로 디지털 카메라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디지털 사진?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대에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그냥 어두운 상자에 구멍 뚫어서 바깥 풍경을 비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와서야 화학약품으로 그 이미지를 종이에 고정시킬 수 있게 됐고, 코닥이 필름을 만들면서 대중화가 됐죠.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 후반, 필름이 아닌 자기 디스크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최초의 디지털 방식이 등장하기까지 정말 수백 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던 셈이죠. 2006년 한 해에만 팔린 디지털 카메라 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억 1000만 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했던 정점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직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이 모든 카메라 기술을 쏙 흡수해버리죠. 어쨌든 이때를 기점으로 누구나 주머니에 카메라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술을 볼게요. 단순히 보고 듣는 걸 넘어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닌텐도 위, 다들 기억하시죠? 이 인용문이 위의 철학을 딱 보여주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가상현실에 가까워지게 한다. 위는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누르는 게임기가 아니었던 거죠. 기술을 온몸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출시 초기에 닌텐도가 하루에 찍어내는 위가 25만 대였대요. 하루에 25만 대.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정말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신기한 리모컨은 대체 어떻게 움직임을 알아채는 걸까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이 리모컨 안쪽에 아주 유연한 실리콘 막대가 전기장 속에서 움직여요. 그럼 제가 팔을 휘두를 때마다 전기장이 미세하게 변하겠죠? 그걸 센서가 딱 감지해서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 움직임이 그대로 화면 속 캐릭터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 몸이 컨트롤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건 비단 게임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는 운동화에도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마다 달리는 자세가 다 다르거든요. 74%나 되는 사람들이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내전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우리가 신는 러닝화는 바로 이런 개인의 발 모양과 달리기 습관에 맞춰서 지면과의 충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자세를 교정해 주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기기들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번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기 스펙트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빛과 전파의 종류를 파장에 따라 쭉 나열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자레인지를 한번 볼까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는 전자기파를 음식에 쏴서 물 분자를 엄청나게 빨리 떨리게 만들어요. 그 마찰열로 음식이 데워지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마이크로파가 우리가 듣는 라디오, 보는 TV, 쓰는 휴대폰, 와이파이 신호랑 다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파장의 길이만 다를 뿐이죠. 보시다시피 라디오파처럼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낮고 X선처럼 파장이 아주 짧아지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고요. 2000년대의 기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습니다. 내 모든 세상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법, 그리고 디지털 세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말이죠. 생각해보면 아이팟으로 음악을 담는 법을 배우고 디지털 카메라로 순간을 기록하는 법을 배우고 또 위를 통해 몸으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운 이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 모든 걸 합친 기기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 게 아닐까요? 네, 이 모든 기술이 모여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천재성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 쓰는 평범한 기술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